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시장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맞습니다. 4월 글로벌 시장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불안감의 표면 아래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힘들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결정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배관,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바로 이번 4월 한 지점에서 정면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충돌이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겹씩 차근차근 벗겨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장 바깥쪽 첫 번째 층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바로 중동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표면의 이야기죠. 이야,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공습하니까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고, 미국은 또 48시간 안에 연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고, 이란은 질세라 맞불 위협을 했어요. 지금이야 잠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딱 폭풍 전의 고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정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시각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걸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겠네 하는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에게 이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시험대인 겁니다. 달리오는 미국 앞에 놓인 길이 딱 두 갈래뿐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군이 나서서 해협 통제권을 되찾고 역시 미국이라는 걸 증명하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미국의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탄을 전 세계에 쏘아 올리느냐? 이 결과는 중동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표면에서 한 겹 아래로 내려가 보죠. 이 지정학적 위기는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 정말이지 엄청난 경제적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 기억하시죠? 연준은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회의록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평온함 뒤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전쟁 때문에 공급망 충격 왔죠? 23년엔 관세 때문에 또 물가 충격 왔죠?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 충격까지 빵 터진다? 그럼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외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요.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사람들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숫자,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들 마음, 대중의 심리 그 자체거든요. 앞으로 물가 계속 오르겠네? 이렇게 다들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물건값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고 그러면서 진짜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한번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닻이 풀리는 걸 거의 병적으로 두려워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연준이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로 이건데요. 다행히 아직은 목표치인 2%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위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건 연준에게는 거의 재앙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달콤한 기대는 순식간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공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제 문제 아래에는 금융 시스템 그 자체에 보이지 않는 배관, 즉 돈이 흐르는 길목인 머니마켓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하웰 같은 글로벌 유동성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의 심장을 담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모든 거래는 이 담보라는 안전장치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담보의 왕,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가치가 떨어지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곳에서는 담보가 부족하니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그럼 시장에 있는 현금을 뚫어다가 담보를 채워 넣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 전체의 돈줄이 바싹 말라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흐름 기억나시죠? 지정학, 경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하필이면 4월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4월이 왜 압력솥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월 초중순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중순에는 미국 세금 납부일이라 시장의 현금이 정부 계좌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연준이 새로운 물가 데이터를 손에 쥐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죠. 이 모든 뇌관이 불과 몇 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군사적 충돌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바꾸고 마른 유동성은 연준의 정책 결정을 압박하고 그 결정은 다시 시장과 지정학적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예상하고 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크게 세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게 잘 풀리는 낙관적 시나리오. 갈등이 빨리 해결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연준도 안심하고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시장이 환호하는 길이죠. 최악은 비관적 시나리오. 갈등이 격화되고 유가가 폭등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그야말로 시장의 악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기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핵심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바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지나는 배의 수, 그리고 4월 10일에 발표될 결정적인 3월 물가 데이터, 그리고 연준의 입. 이 숫자와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딱 4주가 2024년 남은 한 해 전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낙관, 비관 혹은 불확실성이 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바로 지금 시장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